이 수해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성원 의원이라고 수해를 복구를 도우러 가가지고 오늘 사진이나 잘 나오게 비나 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집권하던 지역이고 국민의힘 집권 지역에 대해서 뭔가 피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의도적으로 숨기라고 지침을 받았을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재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고지해야 되고요. 관할해야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는지 지시해야 되고요. 선출직들이 국민을 표로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줬을 때 또다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이중으로 주는 전 이런 식의 행태들 정말 근절해야 되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지시하고 그러는 모습 봤는데 이 와중에 구리시장이라는 자가 저녁에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어디 소속이에요?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씨라고? 예. 아, 참.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입니다. 우리 백가에 저런 사람 없는데. 아니, 근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왜 저렇게 했다고 그래요? 20분뿐이 안 갔고 20분.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불쾌한데?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술 안 마시고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면 참 그것도 실력자네. 아이, 대낮에 술 안 마시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수해가 났는데 흘러가는 강물처럼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술 안 마셨으면요. 저분은 정말 정신과에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지역에서 본인이 문자까지 보내고 수해 관련해서 당부까지 하고 홍천까지 가서 저렇게 지금 춤추고 놀았다는데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분노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정신 나간 공직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장미 변호사님, 저는 선출직들 저런 짓을 했을 때 어떻게 혼을 낼 수 있죠? 선거로 해야죠. 지방선거 선거밖에 얼마 안 없나요? 남았으니까요.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저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내년에 자기 당 타이틀로는 연임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강원도 홍천 제가 찾아봤어요. 구리시청에서 강원도 홍천에 그러니까 어딘지는 정확히 특정이 안 되니까 유명한 그런 관광 단지까지 얼마나 걸리나. 새벽 시간대에도 1시간 이상이 걸려요. 저기 본인 지역 유권자들 야유회 자리 간 거 아닙니까? 그날은 구리시 시청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던 때였어요. 자기의 그 관할 내에서 물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야유회를 따라가서는 20분만 머물렀다. 저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 반성을 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그대로 구리 시정을 믿고 맡겨도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려우니까요. 이런
이게 이분이 9급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쨌든 시장까지 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러시면 안 되죠. 구리시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면 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리시 그 게시판에 지금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던데 그 화면 한번 좀 잠깐 띄워봐 주실래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노래 잘하네 시장. 구리 시민으로 정말 쪽팔리네요. 구리시 투석실 차량 운영하게 해주세요. 투석실 차량은 뭐죠? 이건 아마 다른 민원을 거 투석 뭐 관련된 건가요? 돌 던지는 그런 차 말고 아, 정신줄 놓으셨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퇴하시오.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있고 또 이번에 산청은 완전히 전 지역 다 대피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지난번에 산불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뭐 피해 본 거 없냐 그러니까 이 부군수라는 자가 계속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해서 3번이나 물어보는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천면인가 거기는 완전히 뭐 이렇게 막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피해가 그러는데 왜 이제는 피해가 안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자기보다 위에 직급에 있는 그 상급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의도야 뭐 자신들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가리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거 아니냐. 지금 저는 구리시장 같은 경우도 이 지방자치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소환을 당해도 싼 상황인데 이게 또 주민소환법도 앞뒤로 임기 1년 때는 또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제 표로서 심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 수해하면은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성원 의원이라고 수해를 복구를 도우러 가가지고 오늘 사진이나 잘 나오게 비나 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핥히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직자라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들이 국민을 표로 보고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줬을 때 또다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이중으로 주는 전 이런 식의 행태들 정말 근절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투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을 좀 경험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공직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허위 보고하고 복지 부동입니다. 이 산청 부군수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저는 100% 허위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이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집권하던 지역이고 국민의힘 집권 지역에 대해서 뭔가 피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의도적으로 숨기라고 지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속여서 허위 보고를 해도 나중에 확인하겠어? 이런 복지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또 있어요. 참 이름도 올리기 싫은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죠. 그랬더니 이 난리에 휴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뭐 수해 복구 현장 가겠다고 그 휴가 낸 게 아니라 그냥 쉬겠다고. 이 정신 있는 겁니까? 지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재난 와중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긴 할까요? 일단 대통령이 안 돼 하고 반려를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 발표 들어보시죠. 방금 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 신청권 반려에 대해서 공지 나갔습니다. 제가 좀 선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 기간에 그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상신 예정일이 이제 21일, 오늘이 이제 제가 상신된 제가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려되었다는 거. 휴가는, 정기 휴가는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가를 통해서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네. 이런 재난기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뭡니까? 왜냐면 제가 KBS 구성원들만 만나도 본인들이 재난 방송 주관사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평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재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재난 방송과 관련해서 고지해야 되고요. 관할해야 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는지 지시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 챙겨봐야 돼요. 그런데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공직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지금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장 출마설이 무성하고 그러면 본인한테 공직에 복무할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떤 자세로 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휴가 가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어놨는지 해외 어디에 일정을 잡아놨는지 호텔을 예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까워도 자리를 지키는 게 공직자예요. 그래야 나중에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민들 선택받고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 자당을 그리고 사실상 보수 여전사 자임하는데 보수를 이렇게 욕보일 수 있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저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사실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진숙은 탄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4대 4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직에 복귀를 시킨 건데 사실 그때 탄핵을 인용시켰던 게 맞죠. 엄밀히 말해서 뭐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 나이브한 것이고 아마 그때는 뭐 윤석열 탄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뭐 하나의 뭐 나름의 뭐 빌드업으로 저는 그냥 넓게 이해를 하고 넘어는 갑니다만은 진짜 이진숙 같은 사람은 파면을 당해도 100번, 1000번을 당해도 싼 사람인데 이 제도적으로는 뭐 방통위원장의 직위를 보장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뭐 탄핵을 다시 해서 뭐 날리는 부분 이거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뭐 무리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공직자로서는 아예 자질 자체가 안 되는 정말 함량 미달의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휴가 말고 원하는 건 다른 거 있지 않나요? 아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빵지 순례를 가려고 휴가를 낸 것 같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본인 즐기려고 그렇게 휴가까지 냈는지. 이거 왜냐면은 재난재해 방송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민님, 밥 먹다가 이진숙 얼굴만 봐도 체합니다. 숟가락 놓거든요. 그만할게요. 그리고 쉴 거면은 그냥 영원히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쭉 쉬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과 모멸감 느끼면서 견뎠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우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권 감수성 제로라고 봐야겠죠.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국가, 선진국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고요. 뭐 노동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뭐 형사적인 처벌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끔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이니까 이런 장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하면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죠.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봉사하는 거 어차피 지금 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계속 투입하는 거 이건 참 발빠르게 대처 잘한 것 같습니다. 저 뉴스를 보고 대부분의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은 윤석열을 보내자. 윤석열이 강제구인에 불응하고 있으니까 불응하는 사람들, 우리 법 체계와 시스템에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제도는 없느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다큐로 받아서 죄송한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노역을 명할 수는 없죠. 그 징역형을 받으면 외부에 가서 노역을 시킬 수도 있나요?
그거는 가능한데 보통은 노약자는 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교도소 안에 있죠. 근데 그거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역도 그렇고 사회봉사도 그렇고 우리 지금 법률 체계상은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미결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나 노역장을 못 보내는 게 지금은 시스템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미결수도 수감기간 중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걸 형량에 감안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 다 드셨어요? 네. 조금 불편하신 영상 한번 좀 보실래요?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분노했는데 그 나주에서 벽돌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 노동자요. 지게차에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거를 왜 다루냐면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매우 분노를 하시던데, 일단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예. 이영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영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지요.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 너무 보시기도 했을 거고요.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냥 뺄게요. 저 그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은 많이들 개선됐지만 한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그 어떤 KBS 추정 60분인가에서 방송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 현지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말부터 막 훈련시키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흘렀는데 저런 일을 지금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심지어 거기 묶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외롭고 괴롭고 얼마나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은 장난으로 했는지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과 모멸감 느끼면서 견뎠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또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회피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우리 산업이 지금 이렇게 뭔가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인권 감수성 제로라고 봐야겠죠. 벽돌 포장하는 일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한테 잘 가르치라, 아니면 뭐 그 피해자분께서 벽돌 포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공업용 테이핑을 갖다가 몸을 묶어가지고 벽돌에 같이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야만적이었다는 생각이 야만이죠. 야만적이고 인권 파괴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타국에서 일을 하면 그게 마찬가지로 노동자인 겁니다. 근데 타국에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고 분노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엄연히 스리랑카의 국민이시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넘어와서 돈을 벌겠다고 온 건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국가, 선진국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고요. 뭐 노동부 차원에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뭐 형사적인 처벌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게끔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안이니까 이런 장면은 진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건 뭐 형사 범죄죠. 예. 저게 최소한 폭행 내지는 상해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했다고 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될 것이고 저는 그 우리 사회에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앞서 윤석열 옹호 세력 내지는 뭐 전환길 씨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외국인 내지는 외국에 대한 그 아주 적대적인 증오감을 표출을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중국을 비롯한 타 민족 내지는 타국에 대한 증오 내지는 혐오가 결국엔 극우 개념의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사실은 앞으로 저는 이민 문호가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배타적이고 외국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은 소수니까 힘이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약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한국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벌백계를 통해서 저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저런 일이 또 일어나거나 자주 일어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선진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을 저는 저렇게 벌을 주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비닐 랩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명문화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시는 거고 근데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분적 불안정성에 쌓여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저 문제가 저 하나의 사례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도처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자기가 법무부에서 와서 그 불법 노동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뼈가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 나라로 다시 송환이 되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태에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해서 치료를 했던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저열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예를 들면 차별적 인식 자체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차별 자체를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전 저런 뉴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김철규님, 우리의 70년대를 기억합시다.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사막에서 외화벌이 하던 시절. 그러니까요. 정여리님, 고향이 나주 옆 한평인데 뉴스 보기 정말 괴롭더라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돈 벌러 와서 저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지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개탄하면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권 감수성이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돈 많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권 감수성 하니까 이번에 광주시에서 잘못한 거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 소비 쿠폰을 줬는데 그걸 칼라를 딱 나눠가지고 거기 액수까지 친절하게.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저거야말로 행정 편의주의고 어떻게 해서 액수가 다릅니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저걸 뭐 상 줍니까? 1등에서 제일 많이 줍니까? 가장 힘들게 사는 분한테 좀 더 많이 드리는 건데 이걸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 왔네.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 있잖아요.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국민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정해라. 그리고 파초선 얘기도 하면서 이 공직자의 역할 하나가 그 정책 집행하는 것,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말 잘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5급 그 사무관, 초급 그 관리자, 거기 가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또 저런 일이 일어났고요. 인권 감수성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동일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인권위원장도 인권 감수성 거의 없는 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2사람 추천 몫이 있어요. 국회 몫이 4명이니까 그중에 2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2사람 다 변호사인데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순번 받았던 전혀 관계없는 인권가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막 내란 옹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 가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 대동소이한 2사람을 지금 인권위원으로 추천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 의결 이런 거 다 보류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고리를 반드시 이 이재명 정부에서 끊고 뭔가 일벌백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심차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속보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권영세, 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대선 그때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권영세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양수는 사무총장이었고 권성동은 왜? 근데 권성동은 왜 빠졌죠? 그 원내대표 몫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당대표격인 비대위원하고 사무총장이 실무를 책임졌다는 의미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 지금 당무위의 그 의결이 끝까지 유지될까요? 그게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죠? 아니 최종적으로 어쨌든 지금 비대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비대위에서 뭐 반려되거나 뭘 변경하지 않고 그 끝까지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될 텐데 지금 다음 총선이 3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거는 다음 총선에 공천 배제 아웃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역학관계상 국힘에서 저 결론을 끝까지 유지할까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근데 당내 문제도 당내 문제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일 아닙니까? 되죠. 되죠. 예.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는 무조건 되고요. 정당에 있어서의 정당한 공직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는 되고 공직선거법상이나 정당법상에 해당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근데 초유의 사태라 정말. 그러니까요. 그 새벽 3시에 이렇게 후보 접수하고 또 그거를 또 준비해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 이쪽에다가 관련 징계를 청구한다. 그리고 윤리위가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또 이제 비대위 절차를 같이 밟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비대위에서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상황에서 저 결론은
타당해 보이는데 저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게 끝까지 정말 당원권 정지 3년이 확정이 되면 그나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는 조금 진일보하는 거죠. 아무튼 권영세보다는 권성동이 더 세네. 그렇죠. 김문수 권성동은 당대표, 살아남잖아요. 네, 김문수 당대표 되면 네. 받아들이겠네요. 그때 가서 봐야죠 또. 그렇죠. 본인이 서로 탈 거지. 열받았잖아요, 그때. 서로 받아만 탈 건지 들여 모릅니다. 다시 해가지고 그놈도 집어넣어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김문수가 당대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확률이 높죠. 유력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당대표 되고 전환길이 최고위원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안진걸 소장님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들어봤어요? 돌고래 유괴단? 네네. 몰라요? 너무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만 신경 쓰시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예. 이번에 우리 그 에이펙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예.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데 이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가수 지드래곤 위촉한다고 그건 김민석 맞습니다. 총리가. 네. 예. 근데 거기에 이 돌고래 유괴단이라고 하는 데가 영상 제작을 맡았는데 요즘에 이게 아주 화제래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라고 하고요. 오늘 뭐 지금 기사 나간 것 같은데 그 지드래곤 씨가 이제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이제 국민들이 에이펙 국내 국민도 그렇고 해외에도 아직 에이펙을 경주에서 우리가 개최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어떻게 더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대충 생각한 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지금 말씀 주신 거 들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준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든든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돌고래 유괴단 이름이 좀 신박하죠? 네. 벌써 포탈에 엄청 떠 있네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그 맛보기로 뭐 영상 혹시 하나 뭐 볼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돌고래 유괴단?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기로 하든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 네, 신우석 감독.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예, 요즘에 굉장히 영상 제작으로 유명한 분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상합시다 우리.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또 모른다고 또 창피해. 지드래곤은 압니다. 지드래곤. 예, 지드래곤. 권지용님은 압니다. 네, 우리 정어리원 분들께서 힘을 좀만 모아주셔서, 네, 이제 80만으로 가고 있는 정어리원, 네, 100만까지. 준비됐어요? 네. 한번 잠깐 봐봅시다. 예. 피자 시켰냐? 어디 거 시켰어? 도민. 함께 즐겨요 피자 헛 모두 즐겨요 피자 헛 $8,800원에 즐겨요 피자 헛 운동하고 즐겨요 피자 헛 본의 아니게 피자 광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정부 광고를 정부를 홍보하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걸 저렇게 민간에서 그리고 젊은 애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저런 업체를 채택해서 맡겼다. 이게 파격적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먹힐 수 있죠. 거기에 이제 K 컬처, K 팝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새 정부에 상당히 민간 기업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변화도 많이 예상해 볼 수 있지요. 저렇게 신박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또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맥도날드하고 KFC가 피자헛을 먹네요. 아, 그랬나요? 네. 그게 그다음에 저 서부 영화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 석양의 무법자.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인 줄 알았어? 예, 과거와 현재와 뇌절이 그러니까 뇌를 막 그 반복을 시켜서 절망을 시킨다는 뜻인 아니, 거거든요. 뇌가 절었다 아주 뇌가 절단났다 뭐 그런 뜻이래요. 난 뇌절도 오늘 처음 봤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할 단어를 생각 못 해갖고. 똑같은 말 또는 행동을 반복해 상대방이 질리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저런 경우는 오히려 광고에서는 저렇게 함으로써 뇌에 각인을 시키는 긍정적 용어로 쓰였네요. 폭우가 끝나고 이제 또 땡볕입니다. 지금 폭우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또 복구하는데 얼마나 더우실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비 오면 안 되고 구름이라도 좀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복구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보호소에 계시는 분들 건강 염려됩니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7월 22일 화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혜연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오셨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데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욱 이 사람 임명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해야 한다. 찬성 반대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진 사퇴.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투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퇴 소식 전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이 뜻을 받아들였다, 사퇴시켰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요. 보수 인사로 또 국민통합비서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통합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수라고 해서 내란에 찬성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인사 시스템을 좀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김진애 의원님, 이자가 얘기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저께 저녁에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제가 다시 또 악몽이 찾아왔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뭐 저도 방송에 나가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공직에 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쩌다가 자문위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데 공직을 맡기는, 더군다나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하는 이번 정부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또 직책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놓는 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이상으로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3월 달에 그런 책을 쓰고도 자기가 그걸 오케이 했다라는 것도 한심하고, 어저께 또 그걸 갖다가 사과의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심하고.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건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누구냐? 이거는 누가 추천을 했고 누가 검증을 한 거냐? 근데 어저께 알고 보니까는 뭐 정규재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정규재 이분한테 제가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정규재 뭡니까? 논설위원이십니까? 뭡니까? 정규재 논설위원도요. 이럴 때 사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보수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 딱 자기 사람을 갖다 꽂아 놓아요. 그러면 오해받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저는 김장환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김장환이 저기 해가지고 내가 사람 괜찮아가지고 저기 우리 교회 교인이고 저기 해가지고 한 거다. 자기 하나도 아니 지금 여태까지 정규재가 한 말이 뭐예요? 이 내란에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보수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나 체크 안 하고 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제가 너무 흥분하나? 대통령실 안에 아니 거기 누가 담당하는 거야 도대체. 이건 정말 고장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보수통합을 얘기하신 거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요새 좀 가깝게 지내시는 정규재가 추천한 인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게 되고 나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좀 분노했다가 그래도 오늘이라도 자진 사퇴해서 다행인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인사, 그리고 저는 지금도 뭐 지적하셨지만 왜 보수 인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 강유정 대변인도 마음에 안 들어. 왜 보수 인사를 또 얘기하는 거야? 강유정 대변인 뜻이 아니고 대통령 뜻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보수라도요. 네. 예를 들어서 김상국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 신인규 정도? 보수 정당에 있지만 내란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준욱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내란 옹호 발언,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막 폄하하는 발언, 이것만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자가 대법원이 강제징용 불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렸을 때 나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입니다. 아니 이런 걸 검증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말을 했던 자를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추천한단 말입니까? 모르고 추천하면 그건 잘못이고 알고 추천하면 더 잘못이죠. 강준욱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은 빨갱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저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생각은 달라.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뭐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전혜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쓴 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심이 왜 분노하고 슬프다라는 말까지 나온지를 아마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도 또 대통령실에도 새겨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어제 뭐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굉장히 속상한 거는 이 사람이 뭐 몇십 년 전에 혹은 청소년 시절에 철이 없을 때 SNS에 글을 올리거나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들어가 있는 책을 써냈고 무엇보다 가장 역사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일본인들을 존경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좌우로 나눠서 또는 이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서로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아픈 과정을 극복하자는 거지 이렇게 비상식적 인물을 써서 대충 봉합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쓴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민심을 이번 기회에 좀 더 면밀히 청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두게 돼서 다행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저희도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났어도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 그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막 다잡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폭우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걱정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알지요. 불가항력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튼튼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폭우도 사전에 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게 지난번에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러면 누가 추천했을까? 이건 지금 추천해서 거르고 검증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는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을 텐데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올라오지? 이게 잘못되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걱정을 갖고 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기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삐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싹 들여다봐야 되는데 막으려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제의 인사 시스템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태도도 한번 여기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해야 돼요. 이건 어제부터 김진애 의원님 그저께 처음 그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어제도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룰까 말까 하다가 한번 좀 여론을 지켜보자 했는데 오늘은 이거 좀 안 되겠다 했는데 사퇴를 했는데 어제 이 논란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꿈쩍하지 않았어요. 강유정 대변인 어제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통합이라는 의도를 살려서 보수 인사의 추천을 통해서 온 그 일종의 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임명을 받은 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큰 통합의 의지로 인한 임명권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였는지 아니면 잘 반영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거 했으니까 뭐 조금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강유정 대변인 어저께 얘기하는 태도를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유보적인 시각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제가 듣고서 너무 한심했던 게 뭐냐면은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임명이 된 게 사나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세 전입니다. 그러면은 내정이 된 거는 적어도 2, 3주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통합 수속실을 만든다고 한 게 한 달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추천이 이미 됐고, 왜냐하면 인사 내정하고 난 다음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 4주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 그건 뭐냐? 정말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적어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요새는 인사수석이 없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올라갈 텐데 비서실장이 이걸 모르고 있을 수가 있었냐?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이런 게 있었으면은 당연히 누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의식이라는 표현 적절합니다.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저는 그래도 그 기조 자체는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가는 좋죠. 근데 기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보수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 상식을 수호하려는 게 보수인 거지. 우리의 헌법 체계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보수가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들어와야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기준을 가지고 보수를 통합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데려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저도 걱정이었던 게 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컴퓨터를 켜서 검색하자마자 알았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 책이 3월에 나왔고 거기 서평에 이미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을 했어도 이 책 읽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만약 이 인사 담당자였다면 그 책 읽어봐서 현관펜으로 치고 마킹까지 해서 드렸어야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시스템을 한번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또 트로이 목마처럼 활동을 하고 개혁을 막고 그리고 철학을 흐트릴 수 있는데, 그거를 막는 시스템이 그래도 일찍 드러난 게,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게 그래도 차라리 백신 주사처럼 다행이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아픈 그 절차를 거치고 열을 내서 백신처럼 활동하게 하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고 또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자진 사퇴했지만 대통령이 정리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자가 이제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뉘우치는지 보겠습니다. 내란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내란 정소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대표 이제 경선 치르고 있는데 당초에는 정청래 후보하고 박찬대 후보하고 상당히 좀 각축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가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봐요. 김문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전환길이가 내가 당을 먹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힘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후보 이러다가 국민의힘 덕택에 당선되겠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죠. 국민들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인사가 참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정규재 논설위원도 사과하세요. 만약에 그쪽이 추천한 게 맞다면. 그렇다면은 사과하실 일입니다, 이건. 예.